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일단 요새 각 증권사 리서치마다 이제 비상장 기업 관심이 많고, 저희 당 리서치에서도 신윤 연구원이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다양하게 접근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런 리셀이나 뭐 이런 소위 유통 플랫폼 관련된 비상장들, 무신사부터 다 해서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페이스북을 둘 다 하니까 나 요새 완전히 성시경 왕팬이 돼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는 정말 감동을 먹었어요. 내가 왜냐면 야 진짜 보석 같은 집들을 이거 내가 화목순대야 여의도 사람들 다 알고 맞아요. 거기 난 좋아하고 어머니 대성집 거기도 꼭 가보고 싶어요. 어머니 대성집 그거 맛있지. 그게 원래 되게 허름했었는데 옛날에 이제 술 먹을 때는 다른 데가 다 끝나서 이제 강남에서 술 먹다가 야 그래도 우리 얘기 안 끝났어 우리 한번 가서 소주 한잔 더 하자 하면 이제 거기서 택시 타고 그 신길 뭐지 그 고대 가기 전에 거기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그 허름한 집에 가면 거기서 먹고 그랬었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이번 왜 그러냐 오리나영 군이 그 페이스북 신당동 중앙시장 인스타가 페이스북의 중앙시장 거기가 그 지가 황학동이고 중고시장이고 맞아요. 시장이 엄청 커요. 거기를 뭐 지금 재개발한 데이 많이 해서 이제 PF들도 관심 있고 그런 지역인데 야, 그 사실 거기 나온 첫 번째 집이랑 세 번째 집은 정말 아는 사람들 많은 집이에요. 진짜 이거 내가 성시경 씨에 대해서 성시경 님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막 거품을 물면서 내가 요새 몸이 안 좋았잖아요. 내가 저걸 먹고 싶다. 왜 저걸 먹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먹게 해줄래? 왜냐면 와이프가 막 짜장면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거 싫어. 그게 뭐 당장 건강에 영향 주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중이어서 내가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리나영 연구원이 저희 페이스북에 사람 줄 서 있는 걸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포기다. 오징어는 포기했어요. 거기 원래 이제 생선이라는 게 입맛이 다시네. 이렇게 말린 생선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집에서 말려서 먹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거기 말린 생선으로 갖고 하는 요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튼 성시경님께서 거기까지 알지 모르겠고, 성시경님 노래도 좋고 요즘 거의 먹을 텐데. 진정한 먹방이 탄생했다. 정말 먹방. 진정.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끼리 아는 먹방이다. 그리고 이제 혈압 때문에 당 좀 쉬었었잖아요. 근데 술을 잘 먹으면 안 되는데, 야, 저 글라스에 소주를 딱 먹는 모습 보는 순간. 한 잔만 먹는다고 하면서. 야, 진짜 저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시장난 얘기하다 말고. 여하튼. 근데 이 비상장도 제가 우리 아는 조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가 뭐냐 물었더니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나 그때 한 2년 전인가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했었지. 이게 네이버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이버 손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새 무신사의 자회사인 솔드아웃. 솔드아웃. 그것도 엄청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네. 이런 회사들이 결국 어떤 식으로 진화해서 들어오냐, 성장이 있는 주식인데 지금 밸류는 어떤가. 이거 실제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요. 지금 이 가치를 얼마를 볼 거냐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제 이걸 고민도 많잖아요. 저번에 같이 내가 오리나영 연구원이 한참 얘기했던 주제였는데 오늘은 하여튼 그래도 알고들 계셔야 되니까 쭉 한번 이 기업들 왜 자료 썼고 어떤 기업들이 있고 한번 쭉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쭉 쫓아갈게요. 네. 파트 1의 이제 5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요즘 MG 아나바다로 지었는데요. 저희 10대 때 아나바다 운동은 이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것도 몰랐어 지금. 몰랐는데 아는 척할 얘기가 당황했는데. 그래서 막 무슨 교복 이런 거 막 선배들한테 막 물려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고에 이제 거래였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 MZ들은 이 소비 자체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 이제 안 쓰던 물건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그래서 쓰지 않는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그리고 최근에 또 친환경,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젊은 친구들이 좀 진심이에요. 그래서 뭐 포장 용기라든지 그리고 또 뭐 동물 테스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무조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거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유니클로나 자라 같은 그런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도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용하지 않은 중고, 그러니까 완전 새 거지만은 이제 한정판이나 콜라보 제품 같은 것들에 대한 차익 거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는데, 근데 이걸 받쳐주는 플랫폼들이 등장을 했고, 또 그런 거래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이 보급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게 결제.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무통장 입금으로, 심지어 예전에 콘서트 가려면 은행에 가가지고 뭐 접수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서포트 되고 있다 보니까 중고 거래가 활성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환경 신경 많이 쓰는 게 우리 동네에 네. 내가 사는 서촌에 보면 그 리스토라는 비건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는 뭐 살려 그러면 그릇을 가져가야 되고 담아갈 안 때. 줘요. 그러면 막 내가 꼰대짓을 했죠. 아니 없는데 살려지 뭐 안 팔 거냐 그랬더니 2번만 드린다고 주는데 내가 상당히 그걸 그렇게 안 하겠다 자기들은.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는 샴푸도요. 샴푸 통이 굉장히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샴푸 바로 비누 형태로 나온 샴푸들도 진짜? 네, 요새 마켓컬리에서 잘 팔리고 있고 저도 하나 사봤어요. 네, 곧 쓸 너무 예정입니다. 과소비 아니야?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일단 개인 간 거래기 때문에 집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일단 한 2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 이제 100조 원 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정통적인 그런 세컨핸드 거래보다는 리셀 거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자료에서 쓴 내용도 전통적인 중고 거래 그리고 이제 리셀 플랫폼으로 나눠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그 리셀이 그 크림 같은 데 신발을 갖다가 그렇게 비싸게 신발. 신발이요. 예. 엄청 우리 아들이 주장해서 너 뭐 하는 짓이냐 맨날.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 그 뭐 하는 짓을. 자기가 무슨 옷을 갖다가 막 비싸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빠 뭐 시술 보고 외국에서 주문해 갖고 왔는데 이걸 얼마에 팔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시간에 다른 거 사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면서 지가 아빠 이렇게 해서 내가 돈 얼마 벌고 있어. 네, 돈이 된다니까요. 돈이 네. 되더라고. 한번 해보시면은 네, 돈 내 시계까지 내가 안 차고 다니니까 욕심을 내더라고. 이걸 아빠 어떻게 하면 하면은 네. 네.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통 중고 플랫폼은 뭐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지금 밸류를 높게 받고 있는 업체는 당근마켓이 3조 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사 이 거래액으로 봤을 때에는 의외로 중고나라가 5조 5천억 원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수익 모델이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밸류는 가장 낮게 한 1,000억대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투자 받을 때 롯데쇼핑도 일부 참여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리셀만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들도 나왔는데, 왜냐면은 과거에 리셀 거래들이 뭐 중고나라 같은 데서 거래가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구별이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대행을 해주는 중간 그런데 무신사가 크레딧 문제가 생긴 게 이거 아니에요? 신뢰 문제. 네, 맞습니다. 네, 무신사에서 Fear of God이라는 브랜드의 이제 에센셜 티셔츠를 갖다가 크림에 팔려고 했더니 크림에서 이거 가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일단은 본사 측에서, 그러니까 그 브랜드 본사 측에서 크림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결론을 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크림이 스노우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한테는 손자회사고요. 그리고 무신사 내에서 이 솔드아웃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분사를 해가지고 따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KT 쪽에 리플, 롯데쇼핑이 협업하는 뭐 아웃 오브 스타, 그리고 힌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 등등이 있긴 한데, 거의 우리나라 이 리셀 시장의 시장 점유율 거의 90% 넘게는 이 두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림 진짜 유명한 회사더라. 네, 크림은 만나기도 뭐 엄청 어렵고 VC들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데이터 달라고 하기도 뭐 깐깐하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한번 지금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레포터가 나와서 지금 네이버 투자실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불러가지고 우리 이비원에 녹음을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파트 2에서 왜 한정판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이제 그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본 건데 일단은 지금은 7천억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25년도까지 한 3조 원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80~90%가 스니커즈 거래액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 명품, 뭐 스마트폰, 레고 거기다가 수집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농구 카드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확장했을 때에는 저희가 추정한 이 수치 대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글로벌 리셀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전체 명품 시장 중에서 한 10% 정도까지 올라올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 봤을 때 요 정도 3조 원 가량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왜 이렇게 한정판하고 콜라보 상품들을 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요새는 이제 그 명품이나 또 스니커즈 브랜드들이 드랍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일정 품목을 갖다가 전부 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다 까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사고 싶으면 응모를 하세요라고 해서, 응모를 하는 날짜가 캘린더로 막 쫙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4~5번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이키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중간 2차 이제 벤더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응모를 할 수가 있고, 제가 당첨이 되면은 그때 살 수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엄청 대량 생산해서 다 깔았다가 안 팔리면은 다 떨이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브랜드 할인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치도 재고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재고 관리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루이비통하고 나이키하고 콜라보한 이 에어포스원 제품이 사실 루이비통 매장에서 가방이 막 1억짜리 넘어가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지금 4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리셀 했을 때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이 오프화이트랑 나이키랑 협업해가지고 콜라보로 나온 제품이 좀 핫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그 응모했던 조던 헤리티지 빨간 색깔, 그것도 정가는 18만 9천 원인데 지금 그 리셀가가 한 21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있어요. 이게 왜 4억 2천까지 해야 돼? 1,000만 이거 루이비통 쓴 거 아니에요? 네? 이 나이키 신발 이거. 루이비통이랑 콜라보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아무리 수요 공급이지만 야, 너무 비싸다. 이거 4억 2천에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뭐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들의 빈티지 뭐 제품 이런 것들은 구하기 힘든 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얘기도 들었는데 옛날에 그 핸드백 중에서 젊은 우리 분들이 좋아하는 핸드백 중에 뭐죠? 그 디자이너가 바뀌었는데 그 이전 디자이너 것들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 생로랑 셀린느요? 셀린느. 셀린느. 네. 셀린느가 원래 그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딴 데 가는 바람에 기존의 옛날 디자인? 맞아요. 그거를 찾는다 하더라고. 셀린느가 그 전거는 셀린느의 이 위에 점이 있었는데 바뀌면서 점이 빠졌거든요. 내가 그걸 왜 하냐면 와이프랑 이제 뭘 갔어요. 백화점을 어디를 갔는데 이제 내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나 사! 그거 봐야 되겠어. 셀린느 봤더니 셀린 너무 촌스럽게 셀린느 막 적혀. 셀린느 비싸도 엄청 그래서 요새 아니 핫해요. 뭐 고동생 뭐 그런 얘기했더니 뭐 얘기하다가 하여튼 뭐 그게 어떻고 해서 내가 네. 하여간 최근에 디자이너 바뀐 브랜드로는 뭐 생로랑 셀린느, 뭐 구찌 뭐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명품 업체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가치를 좀 보존하고 재고하기 위해서 물량을 무조건적으로 풀지를 않다 보니까 이 오히려 구하기 힘든 제품들은 중고 가격이 정가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들이 정말 대표적으로 롤렉스 시계는 저는 오늘 애플워치를 애플워치. 네, 롤렉스 시계는 뭐 작년에 1,500만 원짜리가 지금 1,900만 원으로
그냥 세컨핸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차익만을 노리는 업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업자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명품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보면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물량을 완전히 풀지 않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또 이런 리셀 거래를 갖다가 받쳐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과거에는 저희가 이 명품이나 뭐 이런 것들 팔려고 해도 백화점 옆에 있는 이런 좀 약간 뭐랄까요, 좀 현대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의 고이비토 이런 게 있었어요. 나 처음 보는데 고이비토 일본 노래 아니야? 고이비토가 연인이죠, 일본 말로. 그쵸? 네. 맞아. 맞나? 고이비토 뭐 사랑인가? 뭐 하여간 있어, 있어. 예. 네. 이런 가게들이 백화점 근처에 막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압구정 갤러리 앞에도 구구스인가? 이렇게 크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진짜인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 예, 그리고 접근성도 인터넷 플랫폼처럼 쉽지 않았고, 그리고 뭐 거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페이먼트, 간편 결제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과거에는 약간은 현대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최근에는 굉장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여러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옆에 리얼리얼 왼쪽에 있는 이 베스티에르 콜렉티브, 여기는 이제 또 손정희 마사요시 손께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없구나.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크림과 이제 솔드아웃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양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크림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손자의 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3월 달에 했으니까 뭐 이제야 뭐 2년 정도 됐는데 거래액은 거의 5천억 정도까지 작년만 올라왔고, 누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거의 1조 원 가까이 지금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크림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운동화, 스니커즈이고요. 그래서 다음 1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번에 한 게 조던 헤리티지 빨간색을 응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18만 9천 원을 주고 이제 샀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새 상품을 갖다가 크림에 보내고요. 크림 측에서 그거를 이제 풀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구별을 한 다음에 그거 검수를 한 이후에 이제 구매자한테 발송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이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부터 1%씩 받기로, 구매 수수료를 떼기로 결정을 해서 수익 모델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크림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 품목에 대해서 최근에 호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거래가 뭐 체결이 된 게 얼마였는지, 그리고 또 거래량이 얼마인지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응모를 할 때 가장 잘 팔리는 사이즈 위주, 그리고 가장 좀 팔리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품목들 위주로 드롭을 보통 하게 됩니다. 지금 약간 이해 안 되시는? 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끄덕여야 돼. 이거 화면을 띄워놓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네. 네. 넘어가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이 평균 객단가도 보통 운동화가 이런 드랍이 이루어지는 운동화들은 뭐 한 2-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용어도 내가 모르니까 드랍이라는 용어를 다 쓰는구나. 네, 드랍 뭐 이런 랩플, 카지노 가서 쓰는 용어 내가 다 알지만 여기서 이런 마케팅이 이제 되어 있고, 배송비도 원래는 공짜였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씩 인상을 해서 5월부터는 3,000원까지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림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중이고, 무신사의 솔드아웃 입장에서는 이 경쟁자가 돈을 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 프리첼이 갑자기 유료로 바뀌면서 싸이월드가 마켓쇼를 가져왔던 것처럼 솔드아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의 요인으로. 솔드아웃은 안 받으니까? 지금 안 받습니다. 예. 받을 계획도 없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 이제 솔드아웃인데,
솔드아웃 마켓 이쪽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7월 달에 시작을 했고, 무신사가 그 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무신사 외에 이제 여성 쪽인 우신사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PB 상품, 무신사 스탠다드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신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 솔드아웃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무신사 잠깐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은, 작년에 거래액이 이제 2.3조 원 정도 했고, 이게 사실은 스타일쉐어나 29cm 같이 좀 인수했던 업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2.3조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YOY 90%로 커 보이기는 하지만은, 좀 그 내용은 들여다봐야 되는 모습이고.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이런 업체들 이제 뭐 나도 이제 투자위원회 같은 거 보다 보면 너무 그 MAU로 그냥 계속 계산을 하잖아요, 밸류를. 네. 그게 맞는 거야. 이게 그냥 너무 그러니까 아까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는 되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쿠팡 같은 거가 그런 사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커머스 플랫폼은 대부분 GMB의 멀티플 식으로 보는 것 같고, 이제 MAU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성종화 팀장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논쟁이 좀 있잖아. 네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요새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일단 뭐 PSR 2배 정도 주는 거는 좀 비싸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야, 이것만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치. 쿠팡도 주가가 지금 빠졌으니까 뭐 1배 후반도 약간은 부담스럽다로 보는 관점이 그거는 좀 알고 계시라고. 왜냐면 장외에서 이런 것들도 은근히 물건들이 나오거든. 그쵸.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밸류하냐면 그냥 거의 다 파는 쪽 입장에서는 야 이게 플랫폼 가치야 이렇게 하지만 아니 뭐 어떻게 뭐 그것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기나 이제 무신사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무신사도 얼마 전에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찝찝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폭이 사실 탑라인 성장폭보다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크림이 이제 구매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솔드아웃이 약간은 마켓시어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상황이고, 지금 MAU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뺏어올 수 있을지가 향후에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스타렉스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창업자가 8살 때부터 운동화를 너무 좋아해서 운동화를 되게 수집을 많이 해온 그런 취미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IBM에서 컨설팅을 할 때도 그냥 취미로 스니커즈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클리브랜드 농구단의 구단주랑 자기랑 요런 내용을 창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구단주한테 돈을 받아서 창업한 게 스타렉스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거래액이 한 2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기업 가치는 4조 원 이번 마지막으로 받았을 때 밸류를 받았고, 여기가 그냥 그 크림 비즈니스랑 거의 똑같아요. 주식 시장이랑 거의 본단 가격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어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을 시계열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률도 이렇게 나와요. 프리미엄률 이렇게 55% 나와 있고, 또 볼리탈리티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 그냥 가격 추이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아예 거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까지 넘어가자라고 해서 나온 게 스타렉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애초부터 아예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판매자한테는 결제 수수료 3%, 그다음에 거래 수수료를 뭐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한 8에서 10%가량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구매자는 이제 검수해주는 대행 수수료, 그리고 배송료는 이제 구매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사실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은 단위 배송 코스트가 떨어지니까 이 스타렉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체국 택배를 제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더 협상력이 있지만, 소비자한테는 똑같이 3,000원을 받으면은 거기서 남겨 먹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익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진출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헤매고 있고요. 여전히 크림하고 솔드아웃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2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주식의 IPO랑 똑같이 여기도 이니셜 퍼블릭이 아니라 이니셜 프로덕트 어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브랜드랑 협업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출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각도, IPO 수량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도 이거 괜히 이렇게 만들어 비싸게 팔아서 막 거래시키면 좋겠네. 브랜드 입장에서 그쵸. 우리 브랜드가 되게 이렇게 잘 팔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소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충성 고객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why not인 거죠. 네. 그래서 뒤에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4페이지고요.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한국 진출을 했으나 그리고 김포에 뭐 검수센터 같은 거 만들긴 했으나 아무래도 크림이 압도적이긴 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올라오게 되면은 또 요 상장 밸류에 맞춰서 크림과 솔드아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기업 가치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중고 플랫폼들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 다뤘었죠 이거. 네, 저희가 언플 자료에서도 다뤘었다가 이제 조금 업데이트가 되고 전략 피보팅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 반영을 했고요. 2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당근마켓이 이제 워낙에 잘하고 있으나 수수료 안 받고 뭐 광고로 그냥 돈 버는 것밖에 없어서 수익 모델을 좀 확보하는 게 절실한 상황인데 최근에 광고 보셨겠지만은 2월달에 당근페이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만나갖고 보통 계좌이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가 번호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두면은 이제 맞습니까? 라고 이름 나오다 보니까 약간 꺼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근 안에서 이제 페이먼트 통해서, 바로 송금을 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과금 방식도 원래는 CPM이어서 노출 횟수 기반이었는데, 그러니까 1000번당 이제 노출 횟수였는데, 이제 CPC로 이제 클릭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약간은 수익 모델을 좀 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내 근처라는 서비스가 추가가 됐는데 이제 이거 통해서 그 저희 동네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그리고 뭐 중고차 직거래라든지 동네 맛집 같은 카테고리를 따로 운영하면서 또 다른 수익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또 글로벌 진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영국에 처음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캐나다, 미국, 일본에서 또 추가로 운영 중이고 미국의 당근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넥스트도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익 모델을 구축을 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약간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돈을 잘 못 벌면 요새 다 흐르더라고요. 네. 처음에 기대감으로 상장했던 날은 폭등했는데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비상장 쪽에 관심 많이 받은 업체들은 좀 약간 단물이 빨렸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중고나라는 이제 그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래서 다음 3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앱 거래액 자체가 앱으로 전환하는 게 너무 늦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하던 거 위주로 좀 되다 보니까 앱 전환이 좀 어려워졌었고 그래서 2014년도하고 16년도에 외부 업체랑 앱을 개발을 했다가 잘 안 돼서 2019년도에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이제 출시를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조금 앱 거래액이 올라왔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한 박자 늦은 감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유진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여기 안에 롯데쇼핑이 이제 출자를 일부 했었었고요. 그래서 약간은 뭐 전략적으로 같이 해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투자 관점에서 좀 넣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새로운 걸 내놓긴 하는데 좀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 4월에 평화시장 런칭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언플에 다뤘는데 근데 지금 검색하면은 이 내용이 아예 싹 사라졌어요. 진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평화시장이 잘 안 돼서 그러나? 네, 그래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그런 B2B 몰 형태였었는데 이거 내용이 최근에는 없어졌고 그래서 가장 뭐 최근에는 작년 9월 달에 중고나라 페이 런칭을 하면서 수수료 떼는 식으로 지금 바뀌기는 했지만 약간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는 뭔가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번개장터는 유일하게 이익을 한번 맛봤던 업체인데
이 회사는 이제 거래액 1.7조 원 중에서 번개 페이, 애초부터 페이먼트 가지고 했었는데 요 페이 통한 거래액이 거의 한 18%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 거래 같은 경우는 요런 안전거래에 대한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번개페이가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3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영업이익을 2018년도에 20억 정도 냈었다가 2019년도에는 26억으로 적자 전환을 했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도 좀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여기도 약간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온 이런 새로운 신사업이 34페이지에 보시는 이런 포장택배 서비스 같은 것들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더현대서울 지하 2층에 가시면은 네, 여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부그즈트 랩이라고 스니커즈 리셀 오프라인 매장인데 잘 돼가지고 지금 뭐 2호전, 3호전도 냈었고, 그러니까 이런 스니커즈가 앞서 말씀드린 객단가가 30만 원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싸지가 않아서 그렇다 보니 안전거래가 많이 하다 보니까 번개 페이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크림이나 솔드아웃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번개장터도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지 향후에 좀 전략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월 달에 신세계 그룹 내 CBC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캡티브 벤처 캐피탈인데 이쪽 시그나이트 파트너스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또 같이 뭐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일을 누가 많이 찾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좀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37페이지에 이제 결론 및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커머스 내에서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상품이 차별화됐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그런 공산품이랑 달리 이쪽은 뭐 한정판, 그리고 중고, 그리고 명품, 이렇게 기존 롱테일 이커머스랑은 아예 다른 상품들, 겹치지 않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된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송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 내에서 무조건 빨리 배송하는 거, 뭐 2일 배송부터 해서 퀵커머스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쪽은 사실 이 배송보다는 이게 진짠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검수에 걸리는 시간을 소비자들이 좀 감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배송에도 약간은 유연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브랜드 업체들은 사실 드랍 마케팅을 했을 때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그리고 재고도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할 거고, 그리고 다른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MZ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세대가 향후에 소비를 주도해 나갈 그런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기존 유통업체들은 이거를 뭐 당장 하겠다고 뛰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롯데쇼핑이나 뭐 신세계그룹의 CBC처럼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시너지나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앞에 했던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유통시장 종목이 아니니까 이거 참여도 못하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어떻게 했던 간에 네이버의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무신사나 이런 쪽들도 분명히 상장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내년에 이제 일단 하는 걸 그렇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이 많이 개편되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들어보시고, 또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비상장 기업들을 업데이트 할 거니까 이 과정에서 좀 같이 확인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시면 일단 크립 앱을 까셔서 발매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오늘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클릭하시면 정가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 제품 상세 보기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크림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사실 돼도 응모가 했다가 돼도 안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한번 응모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되셨다가 구매하시면은 실어도 되고. 구매하면 집으로 가져오는 거야? 구매하면 나이키가 저한테 이제 보내주는데, 그걸 제가 대파는 거죠, 크림에다가. 네, 그때 제가 크림한테 이제 보내면.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놔둬도 되겠네, 산 다음에? 네, 저도 지금 놔두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래 가지고. 뭐 굳이 갖다 탈 필요. 자, 모든 걸 다 거래화되는 시대가 오니까 이게 참.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네. 함께 고민하시죠.